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하늘은 흐리지만 또 빨갛게 물들었던 수요일장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엔터와 전자결제 섹터가 일제히 맑았는데요. 먼저 엔터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 4인 모두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재계약 불발 우려가 커지면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증권가에서도 블랙핑크 없이는 YG의 실적을 논할 수 없다면서 리포트 발간을 주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YG 엔터테인먼트는 물론이고요. 엔터 업종 역시 일제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내년에 K-팝 종목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외 팬덤 역시 탄탄한 만큼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하이브부터 SM, YG 또 JYP 엔터까지 일제히 빨간 하늘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전자결제 업종 역시 맑았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카페24가 구글로부터 260억 원의 투자를 받아냈습니다. 유튜브 쇼핑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투자로 알려졌는데요. 카페24 주가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바로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고요. 전자결제 관련주인 KG 이니시스와 레뷰 코퍼레이션 등 관련주들 역시 일제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두 가지 업종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누적 수익률을 휩쓴 두 분까지 오늘 함께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의 김건진 부장 그리고 레몬리서치의 이상엽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건진 부장님 지난 세 달 스타킹 2번 차지하시고 2위도 한 번 하시고 그렇죠. 확실히 그게 성적표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위가 예, 김건진 부장님 종목이에요. 또 7위에도 있었습니다. DIT도 7위죠. 예, 그러니까 9개 종목 그 9개 중에 종목 중에 3개. 3분의 1을 김건진 부장님이 휩쓰셨어요. 네. 지난달 한 3개월간의 수익률 본인 어떻게 좀 소감을 밝히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좋았다. 네, 좋아. 상당히 좋았다. 달려 했다. 네네. 예. 예견된 것이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좀 운이 좋았다라는 이런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좋아야 되는데 지난달에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번 달에 다시 한번 올라와야 되겠는데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종목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그 전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시기가 잘 좋았고 그때 시점을 잘 잡아드린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저희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시기를 잘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1위였던 드림 CIS가 8월, 9월, 10월 수익률이 무려 130%가 넘었어요. 네네네. 드림 CIS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계속 좀 이 상승세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약간 꺾이긴 했어요. 지금, 많이 요즘에. 꺾여 있는 네.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증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을 만들었었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 CRO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몰랐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요일에서 이런 종목이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누적으로 1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새로운 것에 승신을 항상 열광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무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나는 여기에서 이거를 빠르게 좀 공부를 해야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업종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섹터가 형성이 된다거나 새로운 뭔가가 나온다고 할 때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한번 좀 노려봐라. 이렇게 좀 팁을 좀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상엽 이사님도 역시 순위권 안에 지난 3개월 수익률이요. 두 종목으로 종목이죠. 올리셨습니다. 네, 루닛을 이제 9위에 올리셨고, 네. 그다음에 메디아나. 메디아나 5위에 올렸어요. 바이오 종목 두 종목이 올라와 있는 것 같네요. 이상엽 이사님. 네, 예. 그러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수익률이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두 개 합치니까 100% 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개 합치면 두 개 합쳐야 100%. 야. 예. 어떻습니까? 바이오가 어저께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바이오가 네네. 그래도 이제 종목별로 올라가는 거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좀 많이 네. 눌려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바이오도 괜찮았나? 질 거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앵커님 이제 의료 AI 굉장히 또 좋아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말씀도 기억이 나고 네. 의료 AI 말고도 신약 AI 또 이제 바이오 시밀러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또 이제 비만 관련된 것도 있고 많죠. 그렇죠. 그 이제 일라일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11월 달에만 각각 한 개씩 좀 투자 금액을 밝혔는데 하나가 독일, 하나가 프랑스인데 2조 원대, 3조 원대. 와, 단위가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두 개 합치면 1,200조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큰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는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에도 또 관심이 또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떤 네, 그 일라이릴리의 그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있는데 도나네맙이 내년 1분기에 FDA 또 이제 승인 기대감이 있어요. 사실 알츠하이머 학회, 그러니까 올해 알츠하이머 학회 기대감이 좀 높았는데 네네. 생각보다 별 내용이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내년을 이제 좀 기대를 해봐야 네네네.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어떤 점을 좀 기대? 신약에 대한 기대입니까? 네, 신약 기대감이고 그리고 이제 국내 또 출시 및 또 건강보호 이제 뭐 적용되는 것까지 네네네.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네. 올해보다는 내년에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 아마 이제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도 뭐 저 포함해서 또 이제 그쪽 종목분들을 가져오는 경우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최근에 관련주들도 많이 빠졌거든요. 네네네. 네. 개인적으로 질문인데 그러면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이 두 중에 개인적으로 어떤 것 쪽이 더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는 노보노디스크. 너무 있어요. 오, 진짜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가짜 아니죠? 가짜 같은데. 아니. 진짜로? 오. 아니 근데 생각보다 네. 이 의료용 AI, 이 진단 AI 쪽이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의료 보험 수가가 좀 낮기 때문에 네네. 근데 해외 수출길이 열리지 않으면 좀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구조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이 더 중요한 거죠. 아 그래서 내년 수출길을 한번 네. 봐야 된다. 아, 수출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어느 한 기업은 굉장히 수출 비중이 높고 또 뭐 다른 기업은 뭐 B라는 기업은 또 이제 국내 비중이 더 높고 막 이러니까 그 이제 만약에 이제 해외 수출 비중이 커진다고 하면 네. 뭔가 기대감이 이제 커질 수 있겠죠. 수출류 비중이 제일 큰 곳이 루닛입니까 그러면? 루닛이 국내에 있으니까 일단 말씀드리는 이제 거예요. 예. 86.5%가 되고요. 아 오, 그렇군요. 거의- 오. 대장주네요. 예, 네. 왜 많이 오른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이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봤고요. 자, 이제 지난 거는 지나간 거고, 네. 예, 이제 오늘의 종목을 알아봐야겠죠. 오늘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항상 좋은 성적을 가져오셨던 두 분이기 때문에요. 자, 오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오늘 종목 뭡니까? 네, 오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김건진 부장님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7% 넘는 급등 마감했고요. 이상엽 이사님은 비올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0.71%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김건진 부장님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세포 분석 공정 중에서 용액 세척 공정에는 원심 분리기를 사용한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숙련도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세포 손실이나 변형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화 니즈가 큰 상황인데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세계 최초로 세포 분석 공정의 자동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큐리옥스의 장비가 채택된다면 가장 빠르게 매출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바이오텍과 OEM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공급 계약 소식까지 있는 만큼 주가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김건진 부장님이 8월에 가져오셔서 누적 수익률 2위까지 들어간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재공략하는 만큼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건진 부장님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오늘 종목을 네. 가져오셨는데 이미 지금 8월, 그렇죠. 9월, 10월 수익률이 119%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을 또 가져오신다는 건 이건 반칙이다라고 저는 좀 반칙이라고 볼 수가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이거 네. 약간 좀 부담감도 있는 게 이미 사실 많이 올라왔고 심지어 그 상승세가 꺾이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또 가져오셨다는 건 뭔가 좀 이유가 있다라는 게 분명하거든요. 한번 그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우선은 좀 이 지금 라인만 뚫어준다면 한 단계 더 다시 레벨업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제 언제가 고점이었냐면요. 9월 4일이었습니다. 거의 뭐 이제 3개월 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9월 4일날 77,000원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요. 25,000원대까지 네, 어우, 많이 엄청 많이 내려갔었네. 하락을 많이 했죠. 빠졌었죠. 예. 그러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올라와 주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신규 상장주입니다. 사실 8월 10일 날 상장을 해서 거의 근 한 달간 열심히 달려서 수익률이 지금 실제로 많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기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이 지금 현재 등장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 주가의 흐름들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자리 잡고 위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한 49,000원대 이 라인만 뚫어준다면 다시 한번 정고점이었던 7만 원대까지도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제약 바이오 업체입니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약 바이오 이거 계속해서 자동화를 시켜야지만 어떻게 보면 주가의 흐름은 더욱더 좋아질 거도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 대다수의 이런 주요 제약사들에서도 한 18개가 이 회사하고 이제 야 우리 너희 거 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 이 회사가 기술력도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세포 분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신개념입니다. 이 친구들도. 그래서 세포 분석을 이제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어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앞으로도 훨씬 더 빠르게 어떻게 보면 신약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세포 분석 자동화가 네네.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좀 어려운 분야이긴 해서. 네. 실제 우리가 이렇게 세포를 이렇게 떼고 와서 네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막 돌려서 이렇게 뭔가 빼내고 이렇게 하는 네네네네. 이런 장르입니다. 근데 맞아요. 실제 이거를 사람이 손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일일이 했었군요. 그렇게 하다가 수작업이었어요? 수작업이 들어갔었던 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동화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성공률도 높아지고 그렇겠네요. 훨씬 더 빨라집니다. 이렇게 자동화를 시키는 것만으로도 이 회사 괜찮겠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화 장비가 들어가고 또 이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소모품까지도 지금 현재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회사가 내일 모레부터 또 어떻게 보면 IR을 또 시작합니다. 좀 그동안 시작한 지 한 3개월, 4개월 지금 현재 시작이 되고 IR을 한다는 말은 결국은 또 뭔가 말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주가의 흐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지켜볼 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 신규 상장주들이 리스크가 있죠.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유동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동안 블록으로 잡혀있던 걸 이제는 이제 팔아도 돼라는 이런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3개월 건 이미 다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한 6개월까지 또 아마 좀 묶여있을 확률이 높다. 이 말은 최소한 한 2개월 정도는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상장했던 종목입니다. 8월 달에 상장했다가 사실 상장하면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진 않지만 초반에 좀 좋은 상승을 보였다가 올라가다가. 이쯤 되면 사실 지금 시점에서 많이 내려오는 시점이었다가 그렇죠.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가기에는 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던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김건주 부장님은 전고점까지는 좀 보고 계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현 비사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시죠? 가뜩이나 바이오 좋아하시는데 네. 과연 또 바이오 기대되는데요? 종목을 상대방께서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온지 엑스인지 들어주십니다. 하나, 둘, 셋. 오, 나오네요. 오. 역시 예.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이상현 네. 비사님. 왜 옵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 왜? 바이오를 아니요, 좋아하니까. 100% 바이오 수익률. 좋아하니까. 네, 그렇죠. 근데 회사가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게 이제 내일부터 이제 기관 IR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IR을 이틀 동안 하는데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이 나올까요? 예? 무슨 말이 나올까요? 글쎄요. 네. 그거는 이제 부장님께. 네. 좀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좀 어디 투자를 해서 네네. 공장을 짓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호재일 결국에? 수 있으면 좋은데 그죠? 네. 네, 그래서 IR 이후에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이거는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단기의 상승폭도 이렇게 작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까지 연기금이 4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 참. 야 연기금 좋아해서 연기금 뒤에 연기금이 좋아요. 있다는 거 예. 그거를 또 얘기해 주십니다. 연기금. 그래서 좀 중장기 플레이를 하는 연기금의 입장에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렇게 종목의 IR을 앞둔 상황에서 또 4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는 게 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은 연기금이 무슨 정보를 들었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저는 되는 모릅니다. 모르시고 정답입니다. 네. 아무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죠. 네. 그거 알고 있으면 좀 말이 안 되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표가 손절가 얼마를 보고 계신지.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66,000원 정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4만 원 정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66,000원, 손절가 4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 매수. 네, 매수입니다. 바이오? 바이오라서? 바이오가 아무래도 바이오? 한번 흐름을 타면은 어. 어마어마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IR을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쁜 소식은 쉬쉬하겠죠. 맞아. 네, 나쁜 소식 쉬쉬하겠고 뭔가 좀 공장을 더 증설을 한다거나. 이 연기금이 또 이제 딱 뒤에 또 이제 또 들어왔다는 거. 연기금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믿지는 않지만. 저는 네. 연기금 따라 사고 싶은데 아, 방법을 그래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원래 대형주를 위주로 연기금을 좀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런 중소, 그러니까 이렇게 상장되지 얼마 안 한 주식까지도 사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조가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퍼티 올려서 네, 한 달 동안에 큐리오 바이오 시스템즈 수익률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1위 하려고 지금 지금 아주 이대로 그냥 일을 가셨네 그냥. 이재영 씨에게 장기 종목도 제가 좀 수익률이 뒤졌고 단기 한 달도 뒤져서 자존심이 많이 좀 상해 있습니다. 네, 이걸 분명히 제가 명예회복을 좀 하는 모습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종목 계산캐도 수지 씨, 다음 종목 뭡니까? 네, 이상엽 이사님의 비올 살펴보겠습니다. 고주파 에너지 기반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마이크로 니들 RF 제품의 글로벌 인지도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주력 제품인 실펌X와 스칼렛이 글로벌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비와 소모품 매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만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신제품 출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비올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 이상엽 이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올이. 피부 미용 쪽. 사실상 바이오 관련주라고 그렇죠. 의료기기도 비슷한 거죠. 봐야 되겠죠. 우리 피부를 관련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상엽 이사님이 들고 오신 종목은 네. 전에도 한번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비올, 비올이라는 종목 들고 나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올 이제 앞에서는 이제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3분기 영업이익률이 58%였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근데 3분기 실적이 이 피부 미용 기기 업체들이 거의 다 좋았거든요. 뭐 그렇죠. 원텍도 그렇고, 뭐 네. 클래시스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거는 3분기는 비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이라는 건 시술이라고 하는데 네. 시술 보통 이제 뭐 여름이나 겨울을 이제 이용해서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성수기가 뭐 1분기, 그러니까 뭐 여름, 겨울, 뭐 2분기, 4분기인데 3분기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것은 이제 계절과 무관하게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도대체 지금 4분기는 과연 성수기인데 얼마나 더 잘 나올까? 네. 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너무 뇌피셜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 왜냐면 중국 쪽이 좀 여행이, 단체 여행이 열리면서 그런 네네. 쪽으로 좀 수익이 잘 나왔다라고 보는 건 아니세요? 아니 그건 이제 아니에요. 해외 네. 매출 비중도 높으니까 해외도 많이 네네네. 나왔으니까. 오. 네네, 국내뿐만이 아니고. 네네. 어쨌든 겨울은 성수기로 이제 들어오면서 수익률이 잘 나올 것이다. 네네, 실적이 실적이 네네. 잘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미리 반영될 것 같은 느낌이다. 뭐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반영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주에도 좀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이쪽이 워낙 수요가 많고 의사분들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의대를 준비하는 네. 준비생들이 다 이쪽 가려고 뭐그 정도로 이제 시장이 굉장히 핫한 거죠. 네. 의대생들 여기로 그래서 취업을 뭐 한다고요? 초등생, 중등생, 고등학생들이 다 이제 의대에 가려는데 이쪽에 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 피부과 쪽으로 몰린다고 네, 피부과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연봉 뭐 얼마 뭐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11월 중순에는요. 또 이제 SCI급 신규 이제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10번째였는데 이게 뭐였냐면 이제 사진으로 봤는데 요 실펌 X로 여드름이랑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 그러니까 20주간의 임상 시험 관련 논문이 나왔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와 같은 이제 효과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퍼맥스가 이제 연내 브라질 또 이제 내년에 중국 인증 마무리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올해보다는 내년의 모멘텀이 또 하나 생겼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마이크로 니들 방식 좀 아픈가 봐요. 근데 요게 이제 고주파 이쪽에만 한 우물을 팠었는데 내년부터는 초음파 그리고 비침습 고주파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요 각각 분야의 신제품씩을 하나씩을 또 내놓을 거기 때문에 내년 모멘텀만 지금 말씀드린 게 두 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수급을 말씀드리면요. 오늘은 이 친구가 안 샀는데 연기금이 연기금이 또 그 뒤에 또 연기금이 있었군요. 네. 뒤에 네. 있었어요. 이 친구가 됐군요. 이 친구가 안 샀다라고. 네, 예. 5일째. 어디연 씨예요? 네. 그러니까 네. 어디연 씨예요, 연기금 씨? 네, 그거 답변 안 주셔도 넘어가셔도 할 돼요. 뻔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11월 29일부터 네. 5일 동안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좀 이렇게 좀 오른 거 아니야? 그랬는데 또 연기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 수급만 놓고 보면은 부장님과 제가 좀 올라와 있는 종목이지만 연기금이 들어와 있는 이런 거는 좀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확실히 좀 연기금 이야기를 자주 하시니까 연기금이 들어오면은 주가는 상승을 많이 합니까? 어때요? 요즘 분위기는? 종목마다 다르죠. 그러니까요. 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죠. 연기금이 수익을 좀 많이 냈다고 좀 알고 있거든요. 연기금이요? 예, 안 냈지 않았어요? 그때도 기간별로 또 잘라 보면은 맞아요. 네. 맞긴 맞죠. 네네네. 잘라보면. 올해 뭐 괜찮죠. 올해는 괜찮았죠. 올해잖아요. 2년 전에 아닙니다. 또 다른 사연이 있었군요. 아닙니다. 제가 모르는 사연이 있었나요? 예, 어쨌든 뭐 저는 연기금을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맹신하지는 않아서 예, 자꾸 말씀을 해주셔서 이것도 공부해야겠네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좀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시는지 OX로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나오네요. 좋게 보시는군요. 네. 예. 네. 연씨 제가 어딘지 압니다. 어디 연씨? 정부 연씨입니다. 정부 연씨. 네, 그렇습니다. 네. 정부 연씨라고 연씨.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말도 안 되는 개그가 난무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난 예. 좋아요. 네. 비율 같은 경우는 실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글로벌 인지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형 성장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수익까지 계속해서 챙겨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K 의료하면 앞서 나가고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지금 현재 올해가 지금 현재 처음 해가 될 수 있고 내년에 더 많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회사의 이런 매출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들 뭐 전사 이런 외형도가 훨씬 더 좋아지고 당연히 같이 따라오는 게 마진인데요. 마진 폭이 이 의료기기가 워낙 높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목표가는 12,000원. 12,000원. 네, 손절가는 7,750원인데요. 네. 시가총액이 지금 4,900억, 5,000억이에요. 네. 내후년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500억 원대로 진입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5,000억 지금부터 뭔가 좀 레벨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중기적으로 봐도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택의 시간입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살까요? 예. 난 살 겁니다. 당분간 바이오를 안 살려고 했는데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랑 오늘 두 분 샀습니까? 다 네. 바이오를 가져오셔가지고 좋았어. 저는 미리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 안 했습니다. 왜 사셨어요? 오늘 날씨 비 오잖아요. 네. 비 올 때 사야 돼요. 비올입니다. 자, 이건 뭐 직장인들이나 하는 개그를 지금 방송에서 지금 생방송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좋은 정보 가져오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 이재용 씨도 집에서 좀 쉬세요. 잠 좀 네, 줘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